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설 명절도 다 끝났고 또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셨을 텐데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뎌주시면 곧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적을 제대로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막연하게 고함을 치고 그런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의 주인은 정치꾼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국민들이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고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이 변절 세력과 법원 검찰들이 어떤 식으로 헌법을 파기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까지 시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요, 자신을 임명해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짓거리를 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은 법원과 검찰에 어떤 혜택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의리는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데 얼마나 협조를 해가지고 자신은 형을 감형받는 짓거리를 했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45년 구형 중에 30년이 대기업에게 뇌물을 받아먹었다, 뇌물을 요청했다 등등 아주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웠고요. 4년 10개월이 지난 지금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연히 받은 돈도 없었고 무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청렴하시다라는 건 삼척 동자도 아는 부분인데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뇌물 정도는 받아먹어야 된다라는 헌재 판단이 노무현 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교훈 삼아서 말이 되던지 말던지 그냥 아무거나 다 엮어가지고 무려 592억 원의 뇌물을 받아먹었다 이러면서 45년형을 구형 중범죄자로 몰아넣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안종범 경제수석과 검찰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는지를 새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도, 그 전전 시간에도 법원과 특히 이 검찰의 조작 날조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여러 차례 해드렸지만 이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은 무궁무진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와 체육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었다면 문체부 장관이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지시했다라고 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담당 부서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경련의 협조가 필요했다면 안종범 경제수석은 그때 가서 도와주면 되는 일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추론인데 검찰은 문체부 장관이나 교육문화수석을 조사할 때 이 부분을 일체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검찰의 주장대로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안종범 수석이 지시에 따라서 방기선이 설립 방안과 직결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안종범은 대통령이 검토할 시간을 감안해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갖기 이전에 제출했어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정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전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므로 검찰은 안종범 수석에게 재단 설립과 직결된 보고서를 하필이면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간의 면담이 시작되기 직전에 제출했느냐라고 반문해보는 것이 진실에 접근하는 공정한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안종범의 주장만 의존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요만큼이라도 느끼셨겠지만 검찰과 법원은 사기꾼들의 말만 인용, 적시해서 공소장을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들 입장에서. 세 번째, 2015년 7월 24일의 청와대 분위기입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후원기업 대표들, 경제계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오찬 행사가 열렸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행사는 창조경제에 힘을 보태준 대한민국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뇌물에 해당하는 재단 출연금을 공공연하게 내도록 강요했다라는 이 검찰의 주장은 뇌물을 주고받는 일반적인 수법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당시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죠. 제가 받아먹을 것 같으면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뒤에서 몰래 받아먹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 검찰과 법원이.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단독 면담할 때 단 한 차례도 배석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안종범 경제수석을 조사할 때 2015년 7월 24일에 있었던 청와대 분위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기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유무죄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은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들이 제대로 된 판단만 했다면 이런 사단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들 하는 짓 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그 이름, 역적 김세훈 판사. 이자는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불법적으로 별건 수사를 통해서 롯데그룹 89억 뇌물 있죠? 그 사건에서 별건 수사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곧바로 인용을 해준 그 판사가 김세훈 판사입니다. 덕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감금을 당했었죠. 1심 재판장 김세훈 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와 배치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솔직한 진술은 물론 방기성과 최상목의 조서에 기록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전혀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세훈 판사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통령이 최소한 안종범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적시했고요. 2심 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종범의 진술이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면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안종범에게는 오히려 1년을 감형해주는 특혜까지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바라봤던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정에서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던 일부 판사들의 그 미소 속에는 진실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방청석보다 높은 법대가 그들의 특권이고 법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거짓도 사실로 둔갑되어 현실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묘하고 으스스한 시그널로 읽혔다. 여러분, 판사는 판관입니다. 증거에 입각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적 정의를 선언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관이에요. 한마디로 언론 찌라시와 같은 이런 소문 따위를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매우 신성한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아무리 기록이 방대하다 하더라도 기록만은 읽어야 하고 당연한 거죠. 기록 속에 나오는 실제 관계를 이해하고 매우 합리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증거를 외면하거나 아예 묵살을 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부산한 요식 절차로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법치의 외관을 빌린 정치 보복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완결이 된 것이고,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는 경선 토론회에서 대국민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치보복 수사와 아닌 것을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말했었는데, 정치보복 수사라 함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어떠한 목표물을 딱 타겟을 정해놓고 탈탈 털어서 감옥에 갈 때까지 끝내 그 목표물이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정치보복 수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때 다 쓰는 이명박 것이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걸 또 들친 거예요.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인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증거도 없이 4대강을 들먹이면서 탈탈탈 털어갖고 결국 이명박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더하죠. 아예 범죄 사실도 조작해가지고 매우 억울하게 현직 대통령을 탄핵, 불법 감금을 시킨 겁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특검이 수사한 내용들이 단 한 개라도 맞는 게 있으면 말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또한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진행되었던 법원의 판결문과 공소사실, 진술 등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만약에
제 생각만 이렇게 주관적으로 떠들어 댄다면 제가 무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게 비싼 밥 먹고. 솔직히 이런 진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도 무사할까 말까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말입니다. 자, 하지만 진실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신념으로 저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광란에 빠뜨린 광기 어린 언론 보도와 광화문의 난동, 그리고 공명심에 사로잡힌 일부 검사와 능수능란한 법기술을 보인 일부 판사들이 그동안 힘들어 쌓아온 우리 사회의 문명적 가치인 사법체계와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투철한 각오로 거짓없는 진실된 애국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